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어제와 오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 전북의 재발견. 오늘부터 두 차례에 걸쳐 새롭게 발견해 볼 곳 바로 진안입니다. 진안에는 우리가 몰랐던 어떤 역사, 어떤 얘기들이 담겨 있을까요? 전북 사학회장을 맡고 있는 조법종 우석대 교수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진안하면 호남의 지붕이다, 높다, 고원이다 이런 게 떠오르고 그 고랭지, 그렇죠? 예. 무엇보다 마이산이 그렇죠. 네, 랜드마크입니다. 예. 그 휴게소도 마이산 휴게소가 맞습니다. 그렇게 볼 게 많아요. 아, 그렇군요. 네. 아, 맞습니다. 저도 그 지나가면서 본 기억이 납니다. 네, 워낙 막 좋은 위치에서. 위치가 진짜 예. 좋아요. 예, 예, 마이산 예, 휴게소가. 이런 지난해 우리가 몰랐던 재발견할 이야기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휴게소 외에 다른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지난해를 재발견할 키워드는 뭔가요? 예. 그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말 그대로 그 하늘의 천명을 받았던 장소가 진안입니다. 우리 이 얘기 하지 않았어요, 전에? 비슷한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네네. 아, 기억이 이렇게 가물가물해서. 태조 이성계가 그 천명을 받았다. 그렇죠. 이제 황산 왜구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지금 남원 운봉에 네. 거칠 황자 쓰는 황산 지역을 가게 되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 계시를 받는 맞아요. 말 그대로 모세의 그 계시를 받는 것과 같은 그 어떤 상징적 공간, 새로운 나라의 출발의 어떤 그 출발점 같은 상징의 천명의 출발점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진안입니다. 네. 요즘 진안이 밀고 있는 세 가지가 있대요. 아, 그래요? 진안 마이산 야행. 아, 예. 그리고 예. 빠지지 않는 진안 홍삼 축제. 예. 그리고 몽금 청무. 예. 라고 해요. 맞습니다. 여기 이 몽금 청무가 뭐예요? 이게 지금 이성계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방금 말씀하셨던 몽이 꿈몽자예요. 아. 꿈에 금척, 금빛 나는 자를 받은 게 계시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1380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의 군산 지역이 그 진포라는 곳인데 거기에 그 이 전라도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다 모았다가 그걸 거기서 배로 실어서 저 고려 개성으로 말 그대로 국가 물류가 이제 그쪽 방향으로 이제 가는 출발점이에요. 저희가 먹여 살렸잖아요, 다. 그렇죠. 조선을. 네. 그게 이제 고려 500년, 조선 500년을 다 그렇게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왜구들이 스시마에 있는 왜구들이 고기 가서 터는 순간 노다지를 캐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가지고 그렇죠. 여기까지 와가지고 약탈을 했는데 고려가 번번이 당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말 그대로 새로운 대응 방법을 한 게 화포로. 화포. 예. 그래서 왜구들과 붙어서 싸울 것도 없고 멀리서 오고 있는 왜구의 배에 대포를 쏴서 배에서 그걸 침몰시켜 버리면 왜구고 뭐고 다 전멸시킬 수 있잖아요. 이게 네. 완전 비대칭 전력 요즘 얘기하는 네네. 적이 갖고 있지 않은 최첨단의 신무기로 대승을 거둔 데가 바로 이 진포 군산 거기서 네네네. 승리를 얻게 됐는데 네. 이게 이제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안타깝게도 그때 그 최무선 장군의 대승이 그 바다 한복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거의 정박한 왜구들을 중심으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네. 한 만여 명의 왜구는 그대로 살아남은 거예요. 바다에 빠졌으면 다 죽었을 텐데. 그렇죠. 배는 다 불타고 없어졌지만 사람은 남은 거예요. 왜구들. 그런데 얘네들이 살기 위해서 도안에 든 지처럼 더 악랄해져 가지고 침략하기 시작했구나.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전라도권, 충청도권, 뭐 경상도 일부권까지 막 휘젓고 다니면서 더 큰 우환이 생겼는데 완전 조폭들이네요. 그렇죠. 얘네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는데 그 당시 여진 토벌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이성계 장군이 네. 이제 어찌 보면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변방에 이름 없는 장소였는데 특명을 받고 막 이제 그 남원 운봉 지역에 지금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는데 그 길목이 진안이인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설이 두 개예요. 진안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어떤 신성한 분이 번쩍번쩍 빛나는 금자 자를 주면서 세 개를 네. 줬다. 그 보통 태몽 아니에요? 태몽?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동아시아 세계, 특히 중국 세계에서는 왕이 된다는 것이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천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천명수수설이라고 해서 하늘의 명을 받은 거예요. 네. 기독교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명을 받는 거죠.
그래서 너는 하늘의 계시를 받은 존재이니 왕이 될 수 있다라고 그 입증해 준 거고. 근데 자만 받은 게 아니라 그런 명도 같이 받은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그 자를 준 행위 네. 자체가. 근데 그 자를 줬다는 게 뭐냐면 그 자를 받는 순간 이게 사람이 서 있고 자가 3개면 네. 임금왕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참. 그렇죠. 네, 제가 교수님 제가 한동안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는 것이 아니라 네.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그렇게 자기를 그 정당화하는 거예요. 천명수설이라는 것은 그 중국에서 제왕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예컨대 하도 낙서라고 해가지고 그 하수에서 거북이가 나타나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명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그 어찌 보면 자기적인 거죠. 네.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죠. 자 세계로 왕 이건 좀. 그렇죠. 그러나 여튼 그게 매일 중요한데 그걸 받은 데가 바로 진안인 거예요. 네. 몽금 청무. 그래서 꿈에 받은 금빛 나는 자는 네.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계시한 걸. 그리고 이걸 이제 주변 사람에 말을 해서 믿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계시받았어. 어허. 그러고 이걸 선전을 해야 되겠잖아요. 네. 그래서 조선을 마케팅. 건국한 직후에 네. 정도전한테 야, 내가 왕이 된 이유가 사실은 진안에서 이런 거 받아서 그랬거든. 그래서 춤. 여기가 몽금청무라고 했죠. 무가 춤이죠. 예. 그래서 정도전이 그 음악과 춤을 고안해 가지고 그 국가의 경사에 있을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세레머니를. 자 들고 춤추는 거예요? 예. 자를 받고 그것으로 신인에게 하는. 연극처럼. 그렇죠. 퍼포먼스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행사할 때 보면 식전 행사하죠. 네네. 그걸 하는 거예요. 아하. 우리 조선은 하늘로부터 금자를 받아서 왕이 된 분의 후손들이다. 그래서 대를 이어서 조선이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전 이제 이게 궁금한 거예요. 예. 이 태조 이성계가 진안에서 이렇게 꿈을 꿨다는데 자를 받는 꿈을 꿨다는데 예. 그게 진안 어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설이 그건데 그게 일설이고 더 앞으로 가면 태조 이성계가 젊을 때 그걸 꿈을 꿨다는 거예요. 우린 젊을 때 지금 꿈꾼 건 중요하잖아요. 아니요. 근데 그게 중요해요. 진안 그 꿈이 진안이에요. 꿈에 뒤에 산이 2개가 높이 솟아 있는 거예요. 근데 태조 이성계가 지나다가 보니까 꿈에 봤던 그 산이야. 그 산인 거야. 내가 거기서 그때 금자를 받았는데 이게 나를 뭔가 새로운 세계의 지도자가 되라는 꿈이구나를 확신한 자리로 또 설명이 돼요. 와. 그러니까 이제 꿈의 배경이 그 꿈 현장, 자를 받는 현장이 이상하게 솟아있는 2개의 산에서 그 행위가 나온 거예요. 젊었을 때 마이산에 대한 꿈을 꿨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해지는 구전 얘기인데 이게 더 현실적으로 맞아요. 젊었을 때 뭐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게 뭔가 어떤 신인이 나에게 금빛 나는 자를 줬는데 저 산이 참 특이하네 라고 그냥 그 옛 기억 속에 남아 있다가 거기를 지나는데 내가 여기서 봤던 그 산인데 그리고 거기서 결국은 고려의 영웅이 되거든요. 이 아지발도로 상징되는 외고 만여 명을 말 그대로 완전 일망타진합니다. 토벌합니까? 말 그대로 고려라는 유약해진 나라를 구할 분은 저분밖에 없다. 맞아요. 라는 민심이 여론이 맞아요. 완전히 형성되는. 그래서 그 꿈의 실체가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조선의 국가 상징인 1월 오봉도도 지금 이 마이산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렇죠. 그 1월 오봉도라고 혹시 보셨어요? 전 못 봤어요. 그 경복궁이나 우리나라 그 궁에 가면은 그 왕이 앉아 계신 정전 건물, 근정전을 비롯해서 그 의자 뒤에 병풍이 있는데 산이 이렇게 볼록볼록볼록한 게 5봉우리예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 해와 달이 빨갛고 하얀 게 딱 찍혀 있어요. 1월 오봉도. 그리고 이제 폭포가 떨어지고 소나무가 있고 학이 있고 그 십장생 그림이 함께 그랬는데 특이하게도 우리나라에 그 왕이 있는 자리에는 이게 꼭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왕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놀랍게도 전주에도 있어요. 어디 있죠? 전주에 왕이 계신 곳이 어딜까요? 경기전? 정답. 상품 있어요? 그 경기전에 태조 이성계가 그림으로
어진이지만 네네네. 어진이 앉아 있는데 바로 그 뒤에 있어요. 그려져 있어요. 아, 이게 진짜. 처음부터 그려져 있고 그게 그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이제 그 정유재한테 불탄 거를 광해 때 중건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400년 된 건데 거기에도 그때 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지금 400년 그렇게 된 게. 스치듯 봤는데 1월 오봉도 네, 그 모델이 바로 진안의 마이산이라는 거예요. 마이산은 산봉우리 2개밖에 없는데. 그렇죠. 근데 1월 그 오봉으로 한 것은 이제 동아시아 세계의 유교적 관념은 음양 오행설이잖아요. 아, 그래서 봉우리 모양은 마이산 봉우리를 원본으로 해서 대신 5개를 그리고 해와 달, 양과 음을 놓고 좀 미심쩍어 하시는 들으면 표현이네. 들을수록 오늘은 약간 미심쩍은 날인데. 네. 결국은 그 상징 기제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인데 그 시기에는 가장 이게 보편적 그 시대를 관통하는 주요 사상이자 이념들이에요. 네.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밖에 없는 특이한 그 의장이에요. 그렇군요. 중국은 되게 황제하면은 그 용으로 기본적인 용상이라고 해가지고 용으로 다 시장하고 그러고 근데 일본도 뭐 이런 그 특이한 모습이 없어요. 일본도 뭐 천황은 나중에 그 신격화된 거고 원래는 그 쇼군들이 있는데 걔네들이야 뭐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독특한 우리 그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정체성의 상징물을 조선은 왜 하필이면 저 특이한 봉우리 그런 봉우리가 마이산 봉우리밖에 없거든요. 아, 진짜 한번 봐야 되겠어요. 경기도 가서. 아니, 몽금총무하고 딱 맞아요. 하늘이 계시해 준 그 왕권의 출발지가 진안이고 그 진안의 이미지가 나를 수호하고 있다 해서 뒤에다 병풍으로 딱 그려서 그 자기를 그 왕을 수호하는 모습을 했기 때문에 진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선 왕조의 출발의 어떤 그 천명을 받은 장소이자 그 성격과 그 의미와 그 상징 이미지가 조선의 왕을 끝까지 지켜주는 모습으로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왕이 되더라도 그런 내 꿈에서 본 나한테 왕을 해라고 점지해준 그 꿈에 나온 그 영상을 그렇죠. 기운을 받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 이미지가 결국은 나를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되겠죠. 네. 전라북도가 조선 다 만들어놨네요. 그렇죠. 네. 몽금청무, 금척, 이제 금자를 받은 금척. 왕의 꿈을 기리는 춤입니다. 네. 이 몽금청무 진안이 밀고 있으니까 저도 한번 가서 봐야 되겠네요. 이게 어찌 보면 그 예술적으로 이걸 표현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저는 그 조선 시대의 그 표현 방식에 저는 좀 아주 우월성을 또 칭찬해주고 싶은 거예요. 대한민국의 또 문화와 예술로는 맞습니다. 세계 탑이니까요. 이걸 그냥 그림으로 끝났을 텐데 춤으로 하면서 그 행사 때마다 그걸 하면서 우리나라는 하늘로부터 점지해준 천명을 받은 나라지. 그리고 외국 사신들에게도 이게 그런 춤입니다. 자부심. 격이 다르죠. 네, 진짜 멋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태조 이성계와 조선의 상징을 키워드로 재발견한 진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몽금청무. 네, 좋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전북의 재발견 다음 주에도 전북 사학회장 조법종 우석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어제와 오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 전북의 재발견. 오늘 새롭게 발견해 볼 곳은 지난주에 이어 바로 진안입니다. 진안에는 우리가 몰랐던 어떤 역사와 어떤 얘기들이 담겨 있을까요? 전북 사학회장을 맡고 있는 초단위로 움직이시는 조법종 우석대 교수 오늘도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 제가 바쁘다는 핑계를 그렇게 했는데 또 그걸 그대로 해주시니까 제가 민망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많은 바쁘시고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이렇게 초단위로 움직이시는 셀럽 조법종 우석대 교수님을 오늘도 뵙게 돼서 전 영광입니다. 지난주에는 태조 이성계와 조선의 상징을 키워드로 진안을 재발견해봤는데요. 우리가 조선의 뿌리가 전주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더 깊은 상징적 뿌리는 알고 보니 진안이었다. 그런 걸 알 수 있었던 뜻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진안의 랜드마크인 마이산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내친 김에 마이산 주제로 진안을 재발견해보겠습니다. 마이산.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그렇죠. 말의 귀, 머리를 한 산. 사실은 이제 그 마이산이라는 표현이
그 태종이 또 지나면서 보고 야 저거 말귀 모양이네. 앞으로 너를 마이산이라고 칭하겠노라. 예. 그 아버지 아까 저 예전에 네. 제가 앞서 시간에 말씀드렸던 태조가 그래서 그 마이산을 이름을 속금산이라고 불렀어요. 속금산? 속자가 묶을 속자. 네. 그 다음에 금빛 나는 자. 속금척산이죠, 정확히 하면. 그래서 속금척산. 예, 그게 묶여서 이제 내려오니까. 와, 아니 근데 진짜 그 꿈이 되게 선명하셨었나 보다. 그렇죠. 이거 그래서 그 이제 사실 뭐 인간마다 자기 인생의 변신의 네, 결정적 있죠. 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상이 워낙 강했던 것 같아요. 꿈에 봤던 모습이 저 산인데 저기서 하늘로부터 금자가 내려와서 묶여 있고 하니까 아 속금 금자가 금이 묶여서 묶여 있는 속금척산. 그걸 받은 산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또 태종이 이 근처를 지나다 보니까 야 이건 완전 말귀 모양이네. 해가지고 마이산으로 정착했습니다. 네. 근데 놀랍게도 그 삼국사기 기록에 보면은 그 마이산적 성격을 그 백제 시대에 보면은 그 여기 지명이 이제 그 좀 그 난지야 뭐 해가지고 무슨 뜻인지 저희가 잘 몰라요. 어려울 난자에 네. 뜻자에 뭐 이런 것이 있어서 그게 무슨 뜻일까? 이제 모르기 우리가 어려운 산인가? 아마 아주 훌륭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라북도에 여기 고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있죠. 그 고산의 이름도 난등량이에요. 아 그렇군요. 어려울 난자를 썼어요. 네네. 그래서 아마 접근하기 가기 힘든 곳에 백제인들은 어려울 난자를 써서 그 지명을 특화한 게 아닌가. 아주 해안 뛰어나신 능력을 제가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조법종 우석대 교수님께 1:1 지도를 받고 있어가지고 네, 잘 때려 맞추는 것 같네요. 예.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는데 통일신라 시대에 또 이 마이산의 이름이 서다산이라고 나와요. 서다산이요? 서다 하면 뭐죠? 서다? 제가 좀 발음을 세게 하면 섰다. 아 맞아요. 예. 산이 서 있는 거예요. 아 약간 일직선 느낌으로? 네, 그냥 그 바위가 서 있는. 그래서 마이산 이름이 서다산이에요. 섰다산. 귀여워라. 네. 그러니까 아주 직관적으로 또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그 모양들이 다 모양대로. 그래서 결국은 마이산은 아까 말씀드린 조선 그 건국의 계시를 그 준 산이기도 하고 또는 우리에게 아주 신성하게 서 있는. 근데 이 마이산의 다른 그 지역 표현이 또 마령이라는 지역이 있죠. 마령. 네, 네. 있어요. 원래 백제 지역면 하나가 그 난지하현이 있고 마령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령이 말맞자에 신령할 영자인데 아무래도 이 마라는 것은 그 으뜸이란 뜻이고 네. 머리. 신령한 머리산. 네. 그래서 그 마이산을 또 신령한 또는 아주 으뜸의 산 그런 표현으로 불렀던 것이 지명 마령과 그 좀 연결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신성하고 신령하기 때문에 쉽게 오를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사계절별로 또 다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 산이 전국에 별로 없는데 마이산이 바로 사계절별로 다른 이름. 저희가 맞습니다. 이 금강산이 이제 사계절산 이름이 있고요. 금강산 있어요? 예, 북한에 있는 금강산, 네. 예, 개골산을 비롯한 그 명칭이 계절마다 있듯이. 네, 네. 마이산은요? 마이산은 그 봄에는 안개가 자욱하대요. 그래가지고 멀리서 보면 돛대가 2개가 딱 배 위에 솟아 있는 것 같아서 돛대봉이라고 불렸어요. 또 여름에는 그 초목이 막 우거지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푸른 청룡의 뿔 같아 보인다. 그래서 용각봉. 용각봉. 네, 맞아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면 알록달록하면서 맞아요. 진짜 말기 같은 느낌이 든다고. 겨울에는 거기가 눈이 내려도 엄청 많이 오죠. 눈이 쌓이지가 않아요. 경사가 급하니까. 그래서 하얀 데에서 딱 등장하는데 어찌 보면 그것이 그 우리 산 중에 뾰족한 산이 있거든요. 그걸 문필봉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필봉 보이는 데는 학자가 많이 나온다고 풍수적으로 얘기하는데 네. 쌍봉은 쌍둥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요? 진짜입니다. 네. 전남 화순에 가면 쌍봉산이 있고 거기 쌍봉산은 절도 있고 그래요. 거기 가면 이제 쌍둥이 낳고 이런. 뭐 그렇다고 이제 연결하는데 그래서 그럼 겨울산은? 그러니까 겨울산이 그 문필봉인 거예요. 문필봉. 예. 문필봉이라고 하는군요. 학자가 나올 수 있는 곳이다. 그렇게 연결해서 이 마이산의 신령함과 계절별 특성까지 있다는 거 봐서는 이 독립적 성격이 또는 신성함이 있는데 딱 통일신라 때 전국의 중요한 산과 강에 제사를 지내는 곳인데 여기가 바로 제사 지내는 구사 소사 지역 중에 하나가 여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전라북도에 그 제사 지내는 소사지가 몇 개 없는데 지리산하고 여기밖에 없어요. 마이산이. 예, 그래서 진짜 아까 그 영험하고 신령한 느낌이 든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마이산의 사계절 이름 봄에는 돛대봉, 여름에는 용각봉, 가을에는 마이봉, 겨울에는 문필봉 이렇게 4개가 있네요. 저희가 전북 천리길을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때 지난 천리길을 소개하면은 꼭 이런 그 마이산의 사계절 이름을 좀 설명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독특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산. 그런데 저희가 마이산을 끝까지 오르지는 못해도 전라북도 사람 중에서 탑사까지 안 가본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탑사들은 다 가보시죠. 네. 이 탑사도 빼놓을 수 없거든요. 사실 이제 탑사의 역사적 공간이라고 하면 근대적 공간으로 봅니다. 이갑성이라는 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80여 개의 탑을 쌓고 엄청나죠. 근데 희한한 것은 그 탑도 탑이지만 거기서 신비한 자연현상이 또 나오죠. 그 탑 모양을 닮은 것처럼 역고드름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매우 신기해합니다. 저도 그 가끔 언론에 보도되고 하면 이게 왜 일어날까? 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하시는 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더라고요. 가만히 있지 않지. 내가 과학해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근데 어떤 면에서는 신성하고 신비로운 건 그냥 슬쩍 모르는 척 놔둬도 되는데 그걸 다 파헤치시더라고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제가 했더니 거기 자연지형의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마이산 그 봉우리가 여감이잖아요. 자갈이 섞여서 만들어진 거대한 돌산. 돌이 깎여가지고 신비하게 그렇게 차별침식으로 뾰족한 두 봉우리가 남았는데 그 일대의 기온이 겨울에 좀 독특하게 그 다른 데보다도 좀 빨리 추워지고 그러니까 그 골에 의해서 골바람도 불고 뭐 그래가지고 그 물이 얼 때 일반적으로 평평하게 그냥 자연이 위에서부터 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인물질이나 뭐 똑똑한 게 있으면 고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타고 올라가는 형식으로 이 물이 먼저 이렇게 얼고 그 사이에 또 그 물이 빨려 들어가면서 쉽게 얘기하면 계속 물이 밑에서 공급이 돼가지고 빨대처럼 올라가는 형식이 돼버리면서 한 5, 6cm 이런 역고드름이 생긴다는 겁니다. 와, 진짜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는데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골바람이 그 테트라 지형인데 거기가 그런 특이한 지형에 의해서 그 좀 온도 차가 좀 독특하게 형성이 돼서 그 표면에 물이 얼 때 그 물이 이렇게 올라가게 어는 형상이 좀 나온다고 합니다. 약간 소용돌이 치면서 올라가는 모양인가 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역고드름이 돼서 그 마이산 탑사에 그 이렇게 봉긋하게 올라가서 뾰족하게 올라가는 그 탑의 모습을 닮은 그 얼음, 역고드름이 어는 그 자연현상과 결합이 돼서 더 신비성을 높이고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네, 진짜 신기해요. 이 돌탑이 또 무너지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정말 무너지게 생겼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거기가 그 탑사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또 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차하면 무너질 수도 있을 법한데 사실은 안 무너지고 있단 말이죠. 이제 어찌 보면 우리 민족이 글쎄요, 제가 고대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돌을 가지고 엄청 다양한 실험을 해가지고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만든 민족이에요. 가장 오래된 것이 고인돌. 네, 돌로 무덤 또는 제단 같은 걸 만들었고 또 돌로 무덤을 또 방을 만들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돌로 산성을 쌓는데 제가 그 고구려 산성을 저 중국과 이제 우리나라 있는 것까지 다 이렇게 많이 가보고 또 신라 산성, 백제산성 가봐도 진짜 정교하게 잘 쌓여요. 그래서 이 힘의 저 돌의 그 면을 잘 결합을 해서 그래서 이제 벌집형 구조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네, 안 무너져야 되니까. 그렇죠. 이 벌집이 육각형이잖아요. 그래서 그 육합일이라고 해서 돌 하나를 6개가 감싸게 돼요. 아. 그게 이제 그 고구려서 내는 우리나라 산성 쌓는 기법인데 제가 마이산 탑사를 가서 가만 보니까 그런 원리가 좀 보이더라고요. 되게 옛날에 만들었을 텐데. 아주 옛날은 아닙니다. 이게 한 100년 100년 넘었죠. 100년 넘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렇게 마이산 탑사도 너무 신기한데 마이산 탑사에서 역고드름까지 있으니 얼마나 이렇게 약간 신비롭습니다. 진짜 예, 신비롭고 신성하고 이런 느낌.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언뜻 들은 얘기 중에 그것까지는 아직 좀 검증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그 자연 지형물이 돌출이 되거나 어떤 그 형성이 되면 거기서 이제 지구 자기장이나 어떤 네. 그 지구에서 나오는 여러 그 힘들이 조금 더 밀집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특성이 있대요. 근데 그건 제가 확인이 안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네. 얘기를 언뜻 들어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신비로운 느낌과 이제 그런 공간에서 훨씬 더 신체가 좀 활기차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기운을 받으러. 네, 우리 PD가 방금 모니터에 깨알같이 이상한 말을 썼다가 지웠는데 제가 아니 다방에서 성냥개비로 탑 쌓은 거랑 마이산 탑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전에 그 미팅 나가면 시간 그 때우느라고 그런 네. 장난들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네. 우리 PD님이 그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것도 합리적 구성을 한 겁니다. 서로 힘을 잘 배분해서 오. 결국은 구조물을 쌓아가는 우리 이제 그러면서 인간의 그 다양한 공간 구조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뭐 좋은 아이디어이기도 했습니다. 손사래를 치시는 네, 우리 PD. 이렇게 우리 민족이 약간 뭘 쌓는 거를 쌓고 돌 문화가 만들고 상당히 발달을 했습니다. 네,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저희 어디 산만 가도 그렇죠. 굳이 마이산이 아니어도 항상 돌탑은 여기저기 그렇죠. 다 있잖아요. 사실은 동북아의 큰 그 신앙적 그 상징물들이 그렇게 형성된 게 맞습니다. 몽고가도 오보라고 해가지고 돌을 쌓고 우리 선앙당도 이렇게 산 위에 돌을 한데 그건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었다고 해요. 거기가 군사적인 방어기지만 그걸로 최후의 무기로도 쓴다. 아, 돌을 던지는. 네, 그래서 일부러 가면서 하나씩 해서 거기다 쌓아놓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쨌든 돌을 그 다양하게 활용했던 경험의 그 여러 지식들이 그런 형식으로 또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친구들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렇게 쌓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마이산 탑사의 그런 신성한 돌탑과 역고드름까지 들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마이산을 키워드로 재발견한 지난 이야기 오늘도 교수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덕분에 저도 그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성냥개비까지 아주 잘 들었네요. 진안이 이렇게 신성한 곳이었습니다. 시간 나실 때 더 추워지기 전에 진안에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몰랐던 전북의 재발견 다음 주에도 전북사학회장 조법종 우석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